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2025-26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첼시의 경기는 2대1 맨유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눈도 못 뜰 정도의 폭우가 내리고 산체스 골키퍼는 4분 만에 퇴장당했으며 전반 추가 시간에는 카세미로까지 퇴장당하는 그야말로 개판이었던 이번 경기는 전술보다는 포인트를 짚어보고 마레스카의 이해할 수 없는 교체와 부진했던 선수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모림까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양팀 모두 자신들의 플랜 A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맨유는 아모림 감독의 메인 전술을 역시 수정 없이 들고 나왔죠. 문제는 첼시인데 첼시는 산체스 골키퍼가 4분 만에 퇴장당하면서 이스테반과 네투가 바로 교체 아웃되었고 요르겐센 골키퍼와 토시니 각각 교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전반 21분 부상이 의심되는 파머를 안드레이 산투스로 교체하는 전반에만 3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악재가 터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경기는 시작부터 개판이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폭우가 내리면서 경기가 어려워진 것인데요. 올드 트래포드의 배수시설이 잘 돼 있어서 망정이지 사실 전반부터 경기장에 물이 고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폭우였습니다. 게다가 후반 초반에는 물이 고여 볼이 잘 굴러가지도 않았고 선수들의 킥미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경기가 개판이 되는데 일조했습니다. 많이 내린 비 때문인지 각각 한 명씩 퇴장자가 발생한 영향인지 선수들의 체력은 평소보다 빨리 소진되었고 후반 막판에는 연달아 미스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체스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바보 같은 퇴장이었고 이번 경기를 어렵게 만든 정말 아쉬운 판단이었습니다. 전반 4분 세슈코가 헤더를 통해 뒤로 넘겨준 볼을 은베모가 컨트롤했고 1대1 찬스를 산체스 골키퍼가 파울로 끊어버리면서 결국 퇴장당하게 되었죠. 느린 장면을 보면 산체스 골키퍼가 나오다가 한번 움찔하는데 거기서부터 이미 판단은 틀렸고 타이밍도 한참 늦었거든요. 이 퇴장 때문에 마레스카 감독의 플랜 A는 무너졌고 첼시는 시작부터 단단히 꼬인 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마레스카의 이해되지 않는 교체와 전술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마레스카보다는 당연히 추갈못이겠지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산체스 골키퍼가 퇴장당하면서 첼시는 필드 플레이어 한 명을 빼고 골키퍼를 투입해야 했고 마레스카 감독은 이스테방을 빼고 요르겐센 골키퍼를 투입하면서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첼시의 공격진 4명 중 누구 뺄래?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이스테방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1분 뒤 아직 경기가 진행되기 전에 마레스카는 한 장의 교체 카드를 추가로 사용합니다. 바로 윙어인 네투를 빼고 센터백인 토신을 투입한 것이죠. 저는 여기서부터 약간 의아했거든요. 이스테방이 빠졌을 때 페두르를 공미로 내리고 파머 네투 윙어로 가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네투까지 빼는 모습을 보고 아예 수비적으로 내려서 전반을 무실점으로 마치려고 하나보다 라고 생각했죠. 물론 축구에서 득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수적 우위를 가진 팀이 40분이 넘게 남은 전반전 동안 한 골도 득점하지 못할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실점했을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풀어갈지 대비책을 미리 생각해야겠죠. 첼시가 네투를 빼는 순간 역습 찬스에서 빠른 속도로 볼을 몰고 공을 운반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파머와 페드루가 있지만 볼 운반이 되는 선수들이지 속도가 장점인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네투를 빼고 토신을 넣은 것은 전반전 실점한 순간 실패한 교체가 된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7분 만에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선제골이 터지죠. 제가 방금 말했듯이 첼시 입장에서 이렇게 실점하는 순간 공격수를 빼고 수비수를 투입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실점했으면 자기들도 골을 넣어서 무승부를 만들던 역전을 하던 해야 하는데 이미 공격수는 2명을 뺐고 수비수를 투입한 상태죠. 결과론적으로 마레스카의 수비 강화 교체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되지 않는 전술인데 바로 첼시의 후방 빌드업 고집입니다. 첼시는 한 명이 퇴장당하고 나서 그리고 선제골까지 허용한 뒤 1대0으로 뒤진 상황에서 후방 빌드업을 고집하며 공격을 전개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맨유가 아무리 현재 상황이 좋지 않다지만 맨유가 무슨 동네 팀도 아니고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에서 후방부터 천천히 빌드업해서 올라오는 첼시를 한 골 앞섰다고 그대로 둘까요? 전혀 아니겠죠. 예상대로 맨유는 첼시의 후방 빌드업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당연히 빌드업은 어려웠죠. 어떻게든 풀어내서 전방으로 연결해도 숫자가 부족해 공격 전개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마레스카가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시도했을까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플랜 A를 고집한 것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원래는 토신을 투입하면서 수비를 강화하고 실점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하려 했지만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실점을 허용했고, 어쨌든 경기에서 승점을 따오기 위해서는 득점이 필요하니 우리가 잘 아는 플랜 A, 후방 빌드업 하자, 이런 사고 회로를 거치지 않았나 생각해봤습니다. 토신을 투입했다면 어떻게든 전반은 롱볼 때리고 세컨볼 따오면서 전방 자원들은 좀 더 많은 시간 동안 볼을 소유하려고 노력하고, 수비는 정말 개같이 걸레 수비하면서 1실점으로 막았어야 했습니다. 첼시의 애매한 후방 빌드업은 맨유에게 더 많은 공격 기회를 제공했고 결국 추가 실점을 허용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추가 득점의 주인공은 카세미로였죠. 오늘 카세미로는 득점을 기록했지만 동시에 퇴장까지 당하면서 쉽게 잡을 수 있던 경기에 긴장감을 불어넣게 됩니다. 산체스 골키퍼에 가려서 그렇지 이것도 정말 바보 같은 파울이었거든요. 옐로 카드가 있는 상황이라면 더 조심해서 플레이했어야죠. 카세미로의 퇴장은 맨유 입장에서 플랜을 꼬이게 하는 퇴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0대 10 상황이 되면서 후반은 동등한 상태로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여기서 첼시는 두 골을 따라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연 첼시는 효율적으로 공격을 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과연 첼시의 공격은 어땠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죠. 첼시는 후반 초반부터 볼을 많이 소유하며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맨유도 간간히 역습을 보여주었지만 라인을 살짝 내리면서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지금 엔조가 볼을 잡고 있을 때 엔조는 반대쪽 귀스토에게 전환하는 킥을 보여줍니다. 이건 사실 효율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귀스토가 라인을 넓게 벌려 전환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도 아니고 수비수와 붙어있는 상태죠. 귀스토에게 볼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정교하고 날카로운 킥이 필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편하게 찰로바에게 내주고 귀스토가 바깥으로 벌리면서 볼을 받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공격을 전개해도 충분한 장면입니다. 결국 이 패스는 수비수에게 잘리게 됩니다. 오늘 엔조는 판단 미스를 많이 보여주면서 첼시의 공격맥을 자주 끊었습니다. 킥을 시도해서 성공할 확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무리한 킥을 시도하는 모습이 많았죠. 게다가 다혈질 성격을 보여주기까지 하며 충돌 상황마다 경기를 지연시키는 좋지 않은 행동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팬이라면 이런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죠. 오늘 엔조의 플레이는 실망스러웠고 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첼시의 마지막 교체, 기회는 한 번이었고 남은 교체 카드는 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레스카 감독은 쿠쿠레아와 포파나를 빼고 귀스토와 조지를 투입하면서 포백으로 전환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첼시 팬분들이 가장 이해되지 않을 교체는 바로 조지 투입이겠죠. 두 골이 뒤져있는 후반전, 주앙 페드로가 아직 필드에 남아있는 상황에 맨유는 마냥 라인을 내리지 않았고 간간히 역습을 진행하는 맨유에게 뒷공간을 효율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선수는 누가 봐도 가르나초였습니다. 하지만 마레스카는 조지를 선택했죠. 오늘 경기가 종료된 이후 마레스카가 인터뷰를 했는데 가르나초는 교체 준비를 완료했지만 포파나의 부상 의심 때문에 투입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포파나 부상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조지를 선택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경기 조지는 정말 최악의 폼을 보여줍니다. 26분을 소화한 조지는 슈팅은 물론이고 지상 볼 경합 6번의 시도 중 0회 성공, 드리블 성공 0회, 패스는 7번 중 5번만 성공시키면서 팀에 전혀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지가 중앙에 배치되었던데 차라리 중앙에 주앙 페드로를 배치하고 왼쪽에 귀스토와 가르나초가 함께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했다면 이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조지의 폼이었습니다. 이건 조지 탓을 할 게 아니라 투입한 감독 탓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경험이 없는 2006년생 선수를 이런 중요한 경기에 교체 카드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레스카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애견남 그 자체였습니다. 네투를 빼면서 토신을 투입했지만 전반전 2실점을 허용했고 이 경기에서 유일하게 크랙이 되어줄 만한 선수인 가르나초 말고 조지를 투입하는 모습은 결과적으로 최악의 악수가 되었죠. 그리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산체스 탓을 하더라고요.
물론 산체스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파울로 바보 같은 퇴장을 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 석상에서 감독인 본인이 본인 선수 탓을 하면 안 되죠. 결국 모든 책임은 감독이 지는 것이고, 저는 오늘 경기 패배에 마레스카 감독의 모습이 산체스 골키퍼와 버금갈 만큼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첼시는 시즌 초반 5경기에서 2승 2무 1패, 승점 8점으로 6위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죠. 하지만 상대하는 팀들의 면면을 보면 5승도 가능했던, 5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성적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팀들이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브렌트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승점을 드랍했으니까요. 첼시가 저번 시즌보다 나은 성적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주 덜미를 잡혀서는 안 됩니다. 아직 상위권 팀들은 만나지도 않았거든요. 10월 A매치 이전에 리그에서는 브라이튼과 리버풀 2연전이 기다리고 있고, 챔스를 병행하는 첼시는 반드시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마레스카 감독의 첼시가 너무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며 최악의 모습으로 패배하는 바람에 아모림 감독 이야기가 많이 나오진 않겠죠. 정말 구사일생한 아모림 감독입니다. 간신히 살았죠. 오늘 경기도 언제나 그렇듯 초반은 압도했고, 그 압도하는 상황 속 4분 만에 산체스 골키퍼의 퇴장을 이끌어내며 경기를 쉽게 가져갔습니다. 물론 카세미로의 퇴장이 경기를 다시 어렵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첼시라는 거함을 잡아내며 분위기를 반전한 아모림이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끝났다고 말하는 아모림을 믿고 가야 하는가죠? 오늘 경기는 승리했지만 초반 퇴장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니까요. 사실 성적만 보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2승 1무 2패에 승점 7점으로 10위에 자리하고 있고, 아스날, 맨시티, 첼시를 모두 만난 맨유의 초반 일정 치고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게다가 첼시전 한 경기는 승리를 따냈으니까요. 맨유의 보드진이 말한 장기 프로젝트인 아모림을 계속 밀어줄지 아니면 경질 엔딩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